취임하실 당시에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청년 유입에 기여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례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하면 수치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경제가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표를 담은 게 문화관광도시 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지사님이 저한테 30억을 주셨어요. 제주시장님은 35억인가 40억인가 주셨고 저는 30억을 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문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이니까 30억을 거기다 다 몰빵했습니다. 몰빵했고 그런데 조금 있어가니까 다른 분야에 돈이 조금씩 있는 돈을 조금씩 긁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모은 게 한 60억 정도를 문화관광도시 사업에 투자했고요. 그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새섬을 야간 경관 조명하고 세영교 쪽 버스킹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70리 공연장 리모델링하는 이런 예산, 그 다음에 이준석거리 세단장하고 버스킹하는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60억 투자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7월 중순이면 새롭게 세단장하고 7월 25일부터는 이제 버스킹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좀 서귀포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게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작년 말에 문화관광도시 사업이 서귀포로 시행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도시 문화의 달 행사 사업 20억을 따면서 굉장히 탄력을 붙게 됐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탄력을 붙게 됐고 또 금년 언제입니까? 2월 달인가요? 이중섭 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 100억이 공모에 됐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한 그것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컨설팅 좀 받으면서 짜갖고 공모를 했고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 1억짜리 대구하면서 100억짜리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돼서 이제 제가 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은 180억 사업으로 이제 껑충 뛰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도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청년 관련한 부분, 제가 교육 관련한 부분 이게 그건데요. 1차적으로 제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일단 돌봄 부분이라서 저희들 도에서 하는 꿈랑 두 군데, 그러니까 동홍 신예초등학교 외에 저희들은 추가로 5개를 하려고 서귀포시에서 추가로 5개를 하려고 했고 지금 3개가 확정됐고 2개는 조금 못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5개, 그래서 도까지 하는 것까지 합치면 7개. 그래서 주말 돌봄, 틈새 돌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3% 정도 되죠. 65% 고령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서귀포시도 시니어 중심으로 정책이 옮겨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조금은 청년 쪽에다가 정책의 어떤 방향도 무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청년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 30% 일단 청년 할당제는 전부 다 제가 가능하면 다 하도록 이렇게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안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혼자 제주의 소리 이동근 기자님. 이상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행정체제부터 관련해서
예.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시 예산 앱으로 봤을 때 제주시 60%, 서귀포시 40% 정도인데 행정적 예산을 제주시가 나뉘면 사실상 1대1대1 33, 33 하면서 예산이 줄고 제주 도의원 같은 경우도 인구 비율로 하면 서귀포 지역 도의원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좀 이거 관련해서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이제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응 방안이나 혹시 논의 중인 게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영훈 도지사님이 행정체제 개편 3개 기준하시다처로 행정체제 개편한다고 했으니까 그 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귀포가 유리한 방향으로 서귀포 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행정 그러니까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건 갖고 와야 되고 서귀포 시민의 어떤 서비스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들은 가능하면은 좀 뺏어와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도에서 국장님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 쪽에 협조 요청하니까 좀 1대1 대등한 관계로 협의를 좀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 그걸 해달라. 지금 저기 우리가 그 협의하게 되면 과장님, 국장님까지 왔으니까 그거 하면 기본적으로 직급이 우리보다 한 직급이 높아요. 요 직급 계급장 떼고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나중에 지사님하고 저거의谈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어떤 실무적인 논리 요것도 뭐 나름대로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는 뭐 지사님하고 저하고 시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담판을 벌여야 될 부분 아닌가. 거기서 제가 모자란다라면은 또 저희들 뭐 지역의 그 도의원님이라든가 자치단체 이쪽 관련된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라이브 제주 김문석 부장님. 예.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그 프로조 관광이란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관광 이제 프로조로 광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관광공사나 이런 데 연결돼서 보통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서귀포시에 채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서귀포 쪽으로 관광객들이 크루즈 관광을 했을 때도 서귀포시에 채로 하면서 여기서 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관광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모래시장 쪽에만 비중이 차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시장에 보면은 뭐 저녁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뭐 그냥 밀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지금 소화 상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그 업주들이 좀 깨지 못한 것 같아요. 관광객이 오든 말든 인사성도 없고 이제 그 매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을 해도 안내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 보면 시큰둥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목견이 되고 있는데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 올해 초에 그 크루즈 관광 그 대형 TF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설 협의체까지 만들었습니다. 민간 그 포함하는 만들어서 거기서 일단 우리가 어렵다만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그 유아청 쪽에 그 주로 해갖고 그분하고도 그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도 한 두어 번 만났습니다는 아직은 시스템이 저 관광 시스템이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고급 관광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세점 수요에 지금 추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좀 덜 이 서귀포 쪽으로 좀 오질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는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강정에서 이제 오는 버스를 타봤는데 세세계 보니까 그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 체류할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 1시간 반 이상은 못 잡더라고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갈 데가 올레시장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11월쯤에 돼서 그 출입국 관리 시스템 이게 조금 개선되면서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시간이 세이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도시 또 사업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도 좀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 서귀포 올레시장만의 효과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쪽 동물로타리 쪽 버스 주차 단체 관광객 내릴 수 있는 곳을 2군데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상정가로도 조금은 유입되게시기 온기가 상정가 쪽으로도 유입되게시기 했고 그 다음에 저쪽 자구리 해안 쪽에도 세울 수 있게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도 이렇게 온기가 조금은 퍼지도록 하려고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관 그런 협의체 쪽에서 계속 회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서귀포시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서귀포시에서 해나가고 도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님 목도 좀 죽이셔야 될 것 같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 간단히 제가 말이 많아갖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부교감 할 때도 말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물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뒤에 계신 국장님들 아무래도 좋습니다.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강현수 간부공무원 소개하면서 물이라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난 또 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선생님 하나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아니 천단한 예. 먼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장님이 지금 현직 시장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왜 영향을 도지사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아니 뭐 아까 부탁하면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서귀포가 지금 문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아까 1주년 취임사 그런 내용에도 아주 경제로 연결해야 된다. 문화는 이제 경제로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야간 관광 이런 쪽에도 지난번에 많이 이렇게 중점을 뒀는데 이게 좀 가시적으로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새섬 야간 경관 조명이 이제 중수까지 다 마무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 버스킹이 7월 25일 금요일 7시에 개최될 겁니다. 7시부터 8시 사이에 개최될 거고 8시에 폭죽이 불꽃쇼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될 거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는 분수쇼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그 정도 구경 온 다음에 시간 되신다면 새섬을 한 바퀴 야간 둘러보시면은 그게 야간 경관 조명이 한 4군데 핫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주 괜찮을 겁니다. 한번 기대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사진이나 기본 거는 제가 조금 미리 봤습니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쪽은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했는데 25일 날은 안 합니다. 이거 금요일 날 안 하는 게 저쪽 세연교 이쪽을 하니까 저희들이 첫 날이라서 한번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은 정방동에서 하는 토토줄 그러니까 1년에 2번인가 하죠. 2번인가 하는 그런 그 축제 있습니다. 그거 그 토토줄 축제를 정방도 축제를 26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그러니까 26일 토요일 날 하게 되고 일요일 날은 우리 쪽에서 그 버스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서귀포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 많이 한다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저녁에 제가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도 이게 서귀포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구나 재미거리가 있네 그래서 보면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 해도 그 광안리처럼 부산에 네. 그런 데처럼 뭐 전날에 막 그 좋은 전망이 좋은 데들 호텔이든 이런 데 장소가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서로가 보고 하려고 하는데 서귀포도 이왕 할 거면 좀 더 명소로 매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 일회성으로 그렇게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일회성은 아니고요. 계속 최소한 제 있는 동안은 계속 갈 거고요. 조금 더 확장해 나갈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버스킹 뭐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될 거라고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뭐 부산하고 비교했으면 부산 그 광안리 그 요거는요 액수가 요것만도 그 아마 수억이 될 겁니다 한꺼번에.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 해에 이분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번 봐보십시오. 저도 직접 요 정도가 요 정도로 이렇게 그 불꽃이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건 동영상 봤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될지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그게 더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조금 멋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김소연 네. 저희 아까도 말했던 마을 축제가 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구가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최근에 육면동에서 도시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을을 찾아가 보면 그러면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좀 지역 불균형 해소하고 좀 주민 체감협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책은 마련되는지 아니면 추진을 하시려고 했는데 좀 한계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마을 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조금은 좀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참여에 주민 참여 예산 뭐 이런 거 내지 그다음에 법정 문화 도시 이렇게 하면서 대곡의 마을 이런 노지문화 이렇게 하면서 축제, 마을 축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 교육과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는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예요. 지금 아직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문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저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을 축제가 사실 그렇게 되고 있냐? 한번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오고 옆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품앗이 같이 그 단체에 관련된 이런 분들 오고 거는 요런 수준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축제의 의미하고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전부터 요걸 어떻게 평가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아직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다만 실무부서에서나 그쪽 그걸 축제하는 쪽에서는 항상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얼마큼 되냐. 나는 항상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물어보고 요구하고 앞으로 축제 제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명되는 축제 중심으로 저는 편성을 할 겁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뭐 고향 마을 심하게 사실 여러 번 많이 얘기했습니다. 효과가 좀 없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많죠. 효과가 없는 효과는 없다. 다 효과는 있지만은 효과가 많은 쪽으로 계속 예산 재조정 이걸 해줘야지. 사업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거 나는 사실 아쉽다. 내년 동안은 어떤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한 발을 나는 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뭐 도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왔다는 거죠. 마을 기획자 같은 거 양성하셔가지고 예? 마을 기획자 같은 거 양성하셔서 마을 기획자? 네. 그래서 마을 축제를 그렇게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이게 마을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법정문화도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인력 양성 부분 많이 좀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있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정문화도시 5년 했고 우리 마을축제 한 것도 상당히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조금 받아 그거를 효과를 낸 그런 뭐라고 하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많이 양성되고 연결되고 큰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밑빠진 쪽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은 난 조심스럽다. 예. 예, 다음 질문님 기자. 하나 더 예. 소개했습니다. 지난번 보도자료 나왔지만 민관경 합동 서귀포시 방범 순찰 때 그거에서 아주 좋게 봤는데 이게 서귀포시가 안전이 담보돼야만이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문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고 나갖고 카트 제주 카트 타다가 젊은 친구가 화상 입고 죽었는데 이런 여기 민관경에다가 의료 플러스 해줬으면은 해서 병원 이런 쪽에서도 또 완벽하게 해서 서귀포 오면 모든 게 완벽하게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만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몇 번 좀 공개됐습니다. 우리 지역안전지수가 10년째 최하입니다. 제주도가. 이거는 광역 따지로만 평가돼 있어서 제주시, 서귀포 구분 안 되고요. 지역안전지수가 제주도가 꼴찌예요. 10년째 5등급 최하위 등급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정말로 이거 한번 탈피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강하게 좀 주문을 했죠. 관련 부서에서도. 그래서 우리 안도도시 건설국의 오성환 국장님이나 그게 똑똑한 친구들이 안총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올해 3월달에 민관경 3개 분야 합동 순찰 때를 만드는데 민은 여기서 안전보안관, 주민봉사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 우리 시청. 그래서 6군데네. 6자가 모여서 합동 순찰을 매주 금토일 저녁에 순찰을 해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합니다. 최초.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게 3월부터 원래 2월부터 하기로 됐는데 경차서장님이 저기 발령이 3월달에 한다고 해서 3월달에 하게 됐거든요. 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범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9.8%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쪽에 전국에서 4군데만 저기 하는 안전사업지구도 공모가 됐어요. 10억짜리. 뭐 10억 저 자금은 작다 뭐 많다라고 쓰는데 전국에서 4군데 되는데 서귀포가 돼서 이 올레 시장하고 의정선거리 이쪽에 그 안전 시설 같은 것도 개보수합니다. 그거 해서 올해는 정말로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 안전지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건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 교통문화지수 요거는 기초 단위로 합니다. 서귀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 진짜 관광도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문화지수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화지수에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이 뭐냐면 음주운전, 무단횡단 요거 확실하게 좀 저기 낮춰보자.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그 전공이 교통입니다. 음주 단속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주운전, 무단횡단, 뭐 이런 것 아시는 부분에 이런 거를 하나씩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효과 거둘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그래서 안전하게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죽을 때도 서귀포시에서 죽자 예. 이런 것이 인식이 돼버리면 예. 굉장히 사람들이 아, 서귀포시는 안전하다 이렇게 예.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 사고 소식이나 전하면 맞습니다. 그게 안 좋으니까 관광, 럼케이션, 왔을 때 이제 저기 그 농케이션까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실버 산업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안전이에요. 안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시장님 벌써 35분 정도 가까워지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예. 시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지사님한테요. 시장님 아, 여기서 예. 왜 지사님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기가 먼저 네.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저는 취임 1주년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좀 현적 시간을 네. 먼저 예. 말씀드리면 비판은 아니죠. 어쨌든 교육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이번에 표선 이례적으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얻었고 영어교육 도시 서귀포 지역에서 교육 전문가가 오시니까 상당히 많이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서귀포시의 특색이 너무 교육적으로 몰렸다는 시각이 비판이 있습니다. 내부적도 그렇고 몇분 만나는데 뭐 시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교육 쪽에 희망교육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러한 비판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일단 아주 그 1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인데 교육과 문화 교육을 앞세우니까 이 부교육감 지금도 부교육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순서보다도 막연하게 그냥 병렬적으로 넣은 건데 교육과 문화로 하니까 교육을 제일 앞서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 다만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역할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방향을 약간 틀어보려고 1도 2도라도 틀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저기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괜찮은
교육도시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교육 쪽에는 투자를 사실 얼마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 8억 5천밖에 사실은 투자를 못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와서 더 증액된 교육 예산은 한 3억, 4억밖에 안 돼요. 실제 투자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면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조금 더 이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은 지금 틀어주려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교육 쪽에 많이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교육 쪽에도 교육 쪽에만 너무 신경 쓴다라는 비판은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한 예, 번만 예. 체크해 주시고. 대답 안 해도 될 거를 왜 체크해 물어보십니까? 주시라고. 예. 이 스타트업 나온 이게 1호, 2호, 3호까지 7월에 이번에 오픈하잖아요. 경찰서 앞에. 근데 입주 조건이 지나치게 높고 장벽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청년들이 실제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그쪽에 그 스타트업 부분이 3개 있어요. 스타트업 베이, 스타트업 글로벌, 네. 스타트업 타운 이번에 됐잖아요. 요거는 좀 초기 쪽인데 요쪽도 저기 그 청년 할당제, 다 청년 할당제 자 세례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조건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나는 조건들이 조금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공모 때는 조금 탈락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2차 때는 이게 탈락될 정도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채우라 했습니다. 그게 27개인가? 예. 맞춰서 그거는 이번에 이거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고요. 네. 지원 서류 제일 처음에는 조건을 좀 까다로웠는데 지원 서류가 나중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서류 제가 봤는데 너무 또 완화해도 그렇고. 네. 그래서 1차 때 그래서 조건이 너무 저기 먹으면은 낮춰서라도 다 치우자. 다 됐어요. 예예 다 치워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여기 서귀포에서 나름대로 창업하고 뭐 하면서 서귀포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주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입주 기간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입주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돼서 그 정도로 5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막상 그 입주를 하게 되면 7개월밖에는 참 이게 못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을 나름대로 저희 개선 사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센터장한테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다 맡겨놓고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김용욱 대표는. 예. 그러니까 저희 서귀포 청년 눈높이에 좀 맞추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걷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식의 자꾸 요구해가지고 너네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아까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전화 오는 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자기 조건을 조금 좀 다운시켜서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희망하시는 그 청년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조건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입주 있습니다. 기간도 그럼 조절하실 계획. 예예 저 그거는 조절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50분 마지막 하나만 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하나 더 추가해. 두 개. 12시까지. 12시까지? 예. 좋습니다. 일주일인데 뭐. 예, 좋습니다. 1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할 말도 많고. 서귀포 뉴스의 조동목입니다. 좀 전에 보면 서귀포 시민께 드리는 말씀에 보면 네. 시장님이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1년이 좀 짧은 기간이고, 또 근데 이렇게 보면 원래 7월 달부터 그 성과가 뭐 문화관광도시라는 이런 7월달 행사 이런 성과가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 시장님한테 그 차후에 제주도나 아니면 서귀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혹시 도전할 생각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저는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고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으면 그 서귀포 시장직에 일단 전념하고 확실히 전념하고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안 해보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 있는 동안은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한테는 제 능력에 벅찬 부분이라서 일각에서는 여러 군데 뭐 지금 뭐 할까 출마설들이 좀 돌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라지만 국감 출마에 소문이 하더라고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야지. 요거는 점심 식사하시면서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예, 장수희 기자님. 혹시 시장님 그 통계 수치 이런 거 허위 보고 받아본 적 있으세요? 허위 보고 받아본 건 없는 것 같은데. 허위 혹시 보고 뭐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위 보고 받으면은 아이고 저기 저 혼야죠. 지난 일부러 허위 보고 하진 않죠. 아이고 시장한테 일부러 허위 보고 하겠습니다. 예? 감귤박물관 예. 입장객이 지난해 72,000명인데 올해 22,000명이면은 증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빡빡 오르면서 증가했대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감귤박물관이 지난해 네. 26억 원의 그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도 이게 엄청나게 입장객이 줄어들었는데 BTS 26억 주면은 100만 명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증가했다고 여기 와서 그 가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효과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냄새 저감 시설 수십억을 투자했는데도 지금 돼지 똥냄새를 진동하고 주민들은 고통받는데 이게 예산이 투자가 되고 보조금이 나갔으면은 효과 분석도 하고 효과가 없으면은 되돌려줘야죠 업체는. 근데 이게 심각해요 서귀포시가 이런 게. 그리고 이 일부 정보시나 민원실 뭐 서귀포 보건소 같은 경우 불친절 해갖고 기사가 여러 번 나가도 불친절이 개선이 안 돼요. 교섭맨 같은 경우는 친절 캠페인을 벌이면 그러면 일을 잘하고 친절하면은 상을 줘야 되고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서귀포시가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상도 참 많이 받고 국고도 많이 받아오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취임 한 3개월 동안은 막 저기 업무 파악하고 하는 거하고 잘 못했는데 그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의외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가다 너무 느리다 조금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게 조금 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저기 국수장 회의라든가 과장들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법적으로 좀 애매한 거 있다라면은 부담된다 하면은 나한테 보고를 해라. 너무 늦지 말고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서귀포에 발전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다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좀 이해를 내시죠. 의외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서귀포 못하는 거 의외로 없지 않습니까? 평가가 의외로 좋습니다. 예, 브리핑 이걸로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제 점심 시간도 됐는데 점심 식사는 맞은편 풍천장어에 마련해 있고요. 그러면은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